네,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과연 국내 증시는 얼마나 연결될지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될 텐데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려가 좀 약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 보여주시죠. 이 얘기 뭐 하루 종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부각됐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우려되는 말을 꺼내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지난주 미국의 이 시장을 보게 되면은 네. 사실상 이 이야기가 전부를 지배를 했다라고 보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이 이야기가 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뉴스플로우가 전반적으로 더욱더 악화가 되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더욱더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금요일 날 장중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당장 떠나야 된다라고 뉴스 보도를 한 게 이제 국내에 나오게 돼요. 그렇죠. 뭐 그러면서 네. 미국에서 또 한 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체가 뭐 시장을 급락을 시킨다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장을 봤는데 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그래서- 투매 수준이에요. 예, 네. 투매가 나오게 됐고 거기에 뭐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전쟁에 대한 고조감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제이크 셀리번 같은 경우에 이 러시아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가 이제 침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미국인들이 현재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대피해달라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사람 겁을 먹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이 자국민을 우크라이나 쪽에서 계속적으로 다 대피를 시킨다는 것은 네. 그만큼 전쟁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네, 거고 행동이 나오잖아요. 미국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영국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더욱더 불안감은 이제 가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영국 외무부에서는 이 러시아군이 침공할 경우에는 이 영사적 조력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 러시아가 이 항공 관련돼서는 상당히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네. 뭐 결론은 비행기를 못 띄운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그 거고요. 얘기군요. 네. 예, 지금 상업적인 이동 수단이 아직 이용할 수 있을 때 지금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우방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다 자국 국민들을 대피를 시키니까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 폴리티코라는 이제 이 정치 전문 매체가 있어요. 미국에. 유명하죠. 예,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를 2월 16일이다라고 찍어줬다는 거죠. 지금 2월 14일인데요. 그러니까 얼마 안 이번 주에 남았잖아요. 예.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워낙 이제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이런 부분을 일축을 했습니다. 이 서양 국가들의 음모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침공 안 한다는 얘기죠. 저쪽에서. 뭐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많이 온 거네요. 이야기 자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온도차가 있군요.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예. 사실상 뭐 침공이라든지 전쟁 관련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 매체 보도가 사실상 많이 나오게 되고 네. 얼마 전 보게 되면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만났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도 조금 더 완화되는 제스처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부분을 많이 보였었는데 네. 이 미국 쪽에서는 계속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모두 다 날조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양쪽이 상당히 다른 이제 이 네.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말간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62분 동안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걸로 뭐 단판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단판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단판은 나온 게 없고요. 그렇군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모든 부분에 대한 대안은 계속적으로 열어두겠다. 네. 라고 뭐 뜻대비지근한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10일 날 이제 타스 통신에서 러시아 외무부가 우크라이나 또는 이제 제3국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해서 우크라이나 내에 외교 공간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즉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뺀다. 다 돌아와라 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러시아 외무부가 다 날조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니네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영국의 이제 윌러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우려되는 점은 외교 노력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제 이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괜히 하고 오해의 있습니다. 소지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뭐 무력 시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뭐 전쟁으로 발발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뭐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 미국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에 대한 회기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국채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4.6bp가 내려오게 되면서 1.5%대 초반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7bp가 내려오게 되면서 네. 1.95% 정도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우선 전쟁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만약에 이걸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과장님은 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왜냐면은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시나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예고 없이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지금은 이런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쟁 이면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많은 언론 플레이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같아요. 설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정말 이것 때문에 이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으면은 이것이 해소가 되면 해소가 되는 뉴스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서 보시는 것이 더욱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좀 움직였었는데요. 여기에서 또 다시 좀 연결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유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었고요. 한 3% 넘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94달러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진짜 100달러 가나 봅니다. 뭐 100달러가 요즘 문제가 아니라 120, 120? 130불까지도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렇군요. 있는 만큼 네. 일단 고유가 시대에 관련돼서 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서 미국 관련된 종목들도 보게 되면 쉐브론이라든지 아니면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도 한 강하더라고요. 2%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네. 유일하게 이제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만 이 섹터가 다 올라간 쪽이 이쪽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쪽으로 조금 이 쏠림이 더욱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가 쪽까지 연결해서 국내 증시에 있는 종목들 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연결고리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첫 번째가 이제 흔히 말하는 침공과 관련된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안 좋게 시너지를 낸 게 뉴욕 증시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사실 이 2월 14일 날 연준의 긴급회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많이 제기가 됐던 이야기였어요. 미국 현지보다요. 뭐, 예. 이 국내 금요일 날 오후 시장의 급락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오후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 계속적으로 2월 14일 날 연준 회의 열릴 수 있는데 네.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뭐 소식통들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한 3월 정도 예상했는데 그게 앞당겨진다는 내용인 거죠. 비상회의가 열리게 되면 비상회의. 여기서 이제 그 바로 정도까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렇게나 빨리 하나? 그렇죠. 더 빨라지나? 이런 이제 투자 심리가 나오게 되고 이에 네. 따라서 이제 많은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 나온 원인을 이제 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이분. 이 연준이 비상회의를 소집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이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지표가 나온 이후에 예. 이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랬는데 연준 홈페이지에 2월 14일 날 이제 연준의 미팅이 이제
공지가 된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 미리 힌트 준 거 아니야? 뭐 네, 이렇게 된 라고 이제 거군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이 15일날 새벽에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 회의에서는 지역 연방 총재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연준 이사들만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뭘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즉,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금리라든지 통화 네. 정책을 결정을 하기보다는 보통 이럴 때는 이제 현상에 대한 이 상황 긴급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제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뭐 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월 달에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그래서 네. 너무나 우리나라에 대한 이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민감하네. 이러한 이제 의견이 제기가 되게 되고 여기에 많이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이제 회의 자체를 보게 되면은 1월에도 이제 이 2번 정도가 이런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12월에도 한 번, 그리고 11월에도 2번 정도 이제 있게 되면서 예정이 이런 있군요. 부분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회의였었고 그렇군요.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수다. 뭐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은 높은 확률로 상수기는 하는데 네. 만약 15일 날 예. 뭐 오늘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로 나오게 될 텐데 뭐 별일 없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의해서 빠진 부분은 채워지겠죠. 올라오게 될 거고 네. 그런 부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제 미국 연준이 비상 이제 회의로 금리를 인상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있긴 있어요. 1994년도 4월이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시장이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네. 그때 이후로는 전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나 이제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이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기정사실화는 맞잖아요. 3월 달에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50bp까지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저는 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차라리 50bp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금리에 대한 발작 자체도 네. 더욱더 낮아질 수가 있게 될 거고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의 상한선이 2.2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한에 도달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는 조금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천천히 이러한 온다. 다시 한번 이런 이 성장주 위주로의 이러한 이제 수급도 돌 수 있을 테니까 네. 너무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리 하면은 바로 또 연결되는 게 또 은행이잖아요. 뭐 아무래도 네. 은행주들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 될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뭐 솔직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딱 한 종목만 컨센서스 하회를 했고요. 예. 나머지가 다 이제 이 상해를 하게 되면서 그쵸. 좋은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 KB금융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진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약속 같고 지키더라고요.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은행들보다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그런 또 있다는 매력이 이런 있고.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까지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사안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